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안녕하세요. 정리되어 이것은 있습니다. 정보 설비 기준, 접지 시험 및 측정 시공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접지는 정보통신에서 되게 기본적인 거고 안전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정보통신 관련 측정은 정보통신 실기 시험이 매우 자주 출제되는 분야로서 일반봉 접지와 삼지연이 전이하강법 등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시고요. 특히 기출문제 위주로 꼭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만 풀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가로 안에 내용을 쓰시오에서 최근에도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세 가지 방법, 삼전이 하강법, 그 다음에 61.8%법, 61.8%법, 그 다음에 이극 측정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극 측정법. 아래 설명을 해놨는데요. 접지저항 측정법이 전이하강법이 있고 클램폰 미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에서는 이극 측정법과 이제 상극 측정법이 있습니다. 클램폰 미터법은 다중 접지된 통신 선로에서만 적용할 수 있고 접지태와 접지 대상을 분리하지 않고 보조 접지극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보면 클램프 같은 걸로 해서 요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이하강법은 일반 전이하강법이 있고 간편 전이하강법이 있고 61.8%의 전이하강법이 있습니다. 일반 전이하강법은 측정 접지체 2에서 전류 보조국 C를 설치하고 E와 C를 직선상으로 해서 전압 보조국 P를 이동시키면서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와 C로 해서 이제 P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측정한다는 거죠. 간편 전야광법은 접지체 크기의 2배 이상의 C극 거리를 설정하고 P극 위치는 접지체와 C극의 40%, 50%, 60% 되는 지점을 이동하면서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61.8%법은 뒤에서도 계속 나오는데요. 접지 저항이 균일한 장소에 적용해서 대지 대비 균일한 장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 전류 보조국의 거리를 접지체로부터 전압 보조국의 거리를 C의 61.8%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거 뒤에서도 계속 보겠습니다. 문제 2번 접지 저항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측정 방법 3가지 쓰시오라고 해서 위에 쓴 거 쓰면 되는 건데요. 또는 이런 것들 잘 정리했으면 되겠습니다. 삼전이하강법, 이극 측정법, 클램폰 미터법, 후콘 측정법, 61.8%법 등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3번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방송통신설비의 접지저항 측정을 일반적으로 3점 전이 하강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술기준 적합조사 시 측정용 보조전곡의 설치가 어려운 지점에 측정용 보조전곡이 설치하기 어려운 지점에는 3전이 하강법 대신에 우리는 이극 측정법을 사용합니다. 이극 측정법. 그래서 3전이 하강법 여기 E와 P극, C극에서 약 5에서 10m를 떨어뜨려서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극 측정법은 E와 C극을 통해서 이게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보면은 E극을 이렇게 RX로 이렇게 빼는데요. 옆에 설명한 것처럼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은 C 전극을 가장 멀리 S 전극을 다음으로 넣고 측정하는 접지 전극을 대고 측정하면 된다. 그래서 접지 전극 이격거리는 약 5에서 10m로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허허골판 같은 곳에서는 전극을 어디에 연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바닥에 지지하는 가대 전극을 대고 접지 저항을 측정하면 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 4번 접지저항을 위해 측정 보조국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여기 똑같은 거죠. 측정 보조국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3전이 하강법을 대체하는 접지 측정 방법을 이극 측정 방법이라 한다. 이극. 여기 3전이 측정 방법을 대체하는 거 이극 측정 방법. 문제 3번과 유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3번과 유사한 문제인데 이렇게 방법을 약간 틀리게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제 5번 가로 안의 내용을 알맞은 것은 어떤 법칙은 접지전극 E와 임시전극 C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멀리하고, 그러니까 E극과 여기 C를 충분히 멀리하고 전이하강 곡선의 평평한 구간의 겉보기 저항을 접지저항으로 산정하는데 접지전극 E가 크거나 현장 여건상 측정선을 길게 펼치기 어려운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61.8%법이라고 한다.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극 측정법 또는 61.8% 측정법이라고 하고요. 3전이 강화법 또는 이극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전이 전극의 위치는 접지 전극으로부터 61.8%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다. 해서 E가 있고 전이 전극 요 P가 있으면 전류 보조국이 있어서
이곳에 61.8%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설치한다. 이극신전법 61.8%법인 거고요. 전이 강화법을 이용해서 접지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대지정이 균일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단자 전이 측정법은 E와 여기 앞서 얘기한 H와 S, H를 이제 C로 보는 거고요. S를 이렇게 P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접지 전극을 놓고 접지 보조곡을 놓고 보조 접지 전극을 놔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거리는 약 10m 정도 뛰어야 됩니다. 3단자 접지 저항 측정법은 주 접지극에서 2단자 리드선을 연결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 접지선에서 2단자의 리드선을 설치하고 두 개의 보조 접지극은 주 접지극에서 보조의 접지 전극은 주 접지 전극, 이게 주 접지 전극에서부터 약 10m, 그래서 약 5에서 10m 정도 이격해서 한쪽 방향으로 대지에 꽂습니다. 이렇게 대지에 꽂고 첫 번째 보조 접지극에 P단자 리드선을 연결하고 여기 첫 번째 P단자 연결하고 마지막 보조선에 이제 C단자 리드선을 연결해서 접지 저항을 측정한다. 그래서 H가 여기 C가 되는 거고 S가 이제 P가 되는 거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6번 3점 전이 강화법에서 접지 저항을 측정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를 참조해서 접지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구성조를 그리시오라고 했는데요. 여기 접지 전극 E, 전이 보조국 P, 전류 보조국 C로 놨고요. EPC를 기반으로 해서 그려주고요. E와 P 간의 전압계, E와 C 간의 저 전류계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전이 강화법이라고 합니다. 문제 7번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 쓰시오. 3전이 강화법을 사용하여 요 위에서 얘기한 거죠. 밑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고요. 접지 저항을 측정하고자 할 때 전류 전극 사이에 토양이 균일한 경우 접지 전극 E와 전류 보조국 C를 일정한 위치에 고정하고 여기 보면 E와 여기 보면 C를 고정하죠. 밑에나 위에 설명한 것처럼 E나 C를 고정하고 EPC에 E와 C 간의 61.8%인 거리 E와 C 간에 여기 보면은 전체가 1로 봤을 때 약 61.8% E와 C 간의 61.8%인 요 거리에 이제 P를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61.8% 정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요 밑에 설명한 것처럼 접지 전극 E에서 일정한 거리 보조국 C를 설치하고 E와 C 사이에 보조국 P를 설치하고 접지 저항을 측정한다. 접지 전극 E와 보조국 P와의 간격은 접지 전극 E와 C와의 간격의 61.8%, 0.618의 접지에서 최적의 위치가 된다 해서 이게 61.8%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3전이 하강법의 접지 저항 측정 절차를 쓰시오에서 아래 한 것처럼 EPC에 나란히 놓고 여기 EPC에 나란히 놓고 E와 C 사이에 전류를 인가하고 전이 측정이 평탄한 지점에 설치하고 61.8% E와 C에 61.8에 P를 설치한다가 되겠습니다. 부연적으로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토양이 균일한 경우 별도의 평탄한 지점을 확인할 필요 없이 E와 C의 61.8% 지점에 측정한다. 위 측정에 대해서 E를 접지 전극 C의 61.8% 지점에 전압과 전류에 기반한 접지 저항을 측정을 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접지 저항은 우리가 R분의 V 기반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9번 다음은 무슨 접지 방법을 서술한 것인가? 단순 강봉에 동피막을 입히고 나동선을 슬립에 접하는 방식.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일반 접지봉 방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물 모양의 구조로 접지 나동성을 일정 간격으로 포설하여 접지 전극을 이용한 접지 방식에서 그물 모양 나오면 바로 메시 접지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 접지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요. 이걸 또는 망상 접지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문제 10번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다수의 매설 지선을 격자형으로 접속하여 대형 접지극을 구성하는 것으로 교차되는 부분의 접속을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용접 방법으로 접속하여 필요에 따라 접지선의 주위를 접지 저감제로 채우기도 한다. 매서로 접지 도선과 저감제가 하나의 전극을 형성하여 대지 저항률이 높고 부지가 넓은 곳에 시공한다 해서 우리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메시 접지, 망상 접지라고 합니다. 이거 참조하시고요. 시공 전체 지역의 1m 깊이에 설계된 면적의 구덩이를 파고 나동선으로 정해진 간격으로 그물망을 까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1번도 같은 문제인데요.
다음 접지 시공 방법으로는 봉접지, 메시, 동판, 화학, 저감제 등이 있다. 어떤 시공 방법인지 쓰시오라는 건데요. 전체 시공 지역의 1m를 파고 나동선을 사용하고 그물 모양이고 외부 접지 돛을 연결해서 전체를 메우고 마무리한다 해서 이거를 우리가 메시 접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2번 다음은 어떤 접지 방식인가 해서 땅속에 일정한 깊이의 구멍을 뚫고 나연 동선 있고 전체 1m 있어서 메시 접지가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접지 전국 시공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현재 접지분에서 가장 많이 시공되어 있는 접지 시공 방법으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걸 일반적인 일반봉 접지로 잡으셔야 됩니다. 장점은 다양한 크기의 재료와 모델이 있으며 재료비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많이 사용하니까. 단점은 대지정이 높은 지역에서나 안반 지역에선 시공이 접지봉이 부러지거나 구부러져 시공이 매우 어렵다. 이 정도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접지 전국의 시공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현재 접지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일반봉 접지로 잡아야죠. 일반봉. 시공 면적이 넓고 대지정률이 낮은 지역에 사용하고 재료비가 적다. 추가 시공에 용이하다. 부식에 의한 접지전국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수명이 짧은 것이 단점이다. 안반은 또 어렵다라는 것들이 단점이죠. 접지봉 구조가 단순하고 시공이 간단하다 해서 일반 접지봉 접지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래 그림 참조하시고요. 15번 KC 접지 기준에 따른 접지 설계 방식으로 현장에 특화된 접지 방식 3가지 쓰시오 해서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피레친 접지를 적으셔야 되는데요. KC에 적용된 거 그 전에 1종, 3종, 특종, 2종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피레친 접지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인데요. 이렇게 특구와 고압, 저압 등을 각각 사용하는 단독 접지와 여기 전력 따로, 통신 따로, 피레침 따로 사용하는 공통 접지, 그 다음에 모든 걸 같이 사용하는 통합 접지가 있으니까 이 3가지 방식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6번 A 전화국에서 B 방면으로 포설된 0.3mm 1800P 케이블에 고장이 발생했고 길이는 1250m이다. A 전화국 실험실에서 L3 시험기로 발해입법에 의해서 측정할 때 고장 위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그 발해입법에 대한 그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발해입법. 밑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고장 위치는 R3-R1분의 R3-R2다.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간혹 나오기 때문에 이걸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16번하고 17번하고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넣어서 풀면 되고요. R3가 325옴, R3, R2가 245옴, R1이 142옴입니다. 그래서 여기 R3, R2, R1 자리에다 넣으면 되는데요. R3-R1분의 R3-R2기 때문에 여기 밑에 써놓은 것처럼 325-142분의 325-245에서 전체 길이 1250을 해서 풀면은 546.45m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그 공식을 외우십시오. 17번도 같은 문제인데요. A 전화국에서 B 방면으로 포설된 1800P 케이블에 고장에 발생했고 길이는 1250이잖아요. L3 발해입법으로 측정하는 건데 L3 335, L2 245, L1 142에서 L1 요 분모로 오는 거랑 L2는 요 분자로 오는 거, L3는 이제 공토로 오는 거 넣어서 풀면은 542.90을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R3-R1분의 R3-R2로 해서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8번 통신 케이블 공사에서 포설 장력이란 무엇인가 해서 여기는 이제 유추해서 쓸 수 있는 건데요. 케이블 공사할 때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 힘인데 포설 장력은 케이블 전선관을 이용해서 포설할 때 케이블에 가해지는 압력이 되겠습니다. 압력. 그래서 지하의 케이블을 포설할 때 맨홀과 맨홀 간의 간격을 얼마로 할지 모를 때 포설 장력을 계산해서 최대 길이를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설 장력은 기본적으로 허용 장력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야지 포설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